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며 가치를 찾아내는 채널 민석의 급등신고론입니다. 금일 장 초반 코스피는 미증시 훈풍에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개상승을 시작하면서 5363선까지 단숨에 치고 나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분 좋게 이젠 이렇게 출발한 이후에 결국은 시초가에서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간 다음에 거의 시초가가 이제 고점이 되어서 이제 밀려버리는 정강후약의 장세가 연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밀린 이유부터 분석을 해보자면,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4% 넘게 시초가 이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띄운 다음에 4% 넘는 상승세가 연출이 됐죠. 이게 좀 오버인 게, 일단은 강하게 개파락친 건 맞아요. 그게 금요일날 때 뭐 확실히 그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단기 어쩌면 반발성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좀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좋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는 거 자체가 개인들의 악성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흔들기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좀 놀다가 올린 게 맞는데, 민 다음에 바로 또 갭을 올렸단 말이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밀린 것도 사실 오버였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바닥에서 이젠 이 그 밑꼬리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거와 바로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자체가 이제 시작가부터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으로 띄웠으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초가 갭으로 또 살짝 올리길래 좀 의아하긴 했는데, 역시나 빠지긴 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이런 그 전일 4%가 넘는 폭등에 대한 단기 피로감이 매우 컸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도 섹터 뭐 반도체부터 뭐 자동차 뭐 이런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 내에서 그 대부분 이제 수익 시전에 나서면서 시장의 탄력이 좀 둔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확인하고 투자자라는 간망 심리가 또 강하게 또 작용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매도세를 부추기면서 정강 후약의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상승률 상위 순위를 보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였는데, 뭐 이제 DSC 인베스먼트, 뭐 TS 인베스먼트, 포바이포, 그다음에 보면 엑스페리스, 이 종목들은 대표적인 프로회사 AI 관련주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해서 공공부문 전반에 국산 NPU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리우사 AI와 LG CNS와의 업무 협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프리우사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좀 톡톡히 좀 했고,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하방 흐름을 보였지만,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그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였죠. 뭐 현대 ADM도 보이고, 뭐 보면 유투바이오, 그다음에 셀비온, 뭐 밑에 쭉 보면 유로핏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장기에 경방이랑 뭐 BYC 같이 낙폭가대에 있는 이제 저평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다음에 이마트 같은 이제 그 새벽 배송을 이제 대기업한테도 새벽 배송을 이제 어찌 보면 풀겠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확정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마트나 그다음에 KCTC 같은 이런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나왔죠. 뭐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비온. 셀비온은 제가
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뒤에 뭐 한번 살짝 흔들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진수해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반까지 뚫고 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끝나냐?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바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바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일 34,000원 이상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맞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금일 하루만 본다면.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본다면 추가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뭐 금일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악재가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악재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없어. 오히려 호재면 호재지 악재가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단 얘기야. 하지만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수익 보셨으니까 당연히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보통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경방도 그렇고 제가 경방 같은 경우는 금일 아침에 말씀드린 게 보합권이나 만약에 뭐 중장기 약간 나는 손해보는 거 싫어한다 좀 끌고 가는 걸 좋아한다 하면 그대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전일 시장을 봤을 때는 저도 살짝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면 주도 섹터 내에서 시세가 덜 나온 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째 보면은 단기적으로 여튼 낙폭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방 같은 경우는 실적은 최대치로 나왔는데 시세가 나오다가 밀어버린다고? 심지어 만원대에서 15,000원까지 가면 50%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내는 거야. 고가 대비 30% 이하로는 내렸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오다가 말았죠. 저희도 이렇게. 그래서 금일 만약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시청자님들한테는 제가 그냥 뭐 보합권에서 매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만약에 뭐 내가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강하게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오겠죠. 왜냐면 고점대 30% 정도 떨어졌으니까 대략 바닥에서 한 20% 정도는 올리는 게 맞거든. 한 12,000원 부분까지는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더 보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시세가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KCTC도 마찬가지죠. 새벽 배송이 대기업의 이제 새벽 배송을 전면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래서 바로 오일선을 먹어버렸어요. KCTC 같은 경우는. 그 역시야. 전일 올리는 척하다가 이렇게 밀더니 말이 안 됐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 역시나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오일선을 먹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일 뭐 살짝 또 음봉만 나온 다음에 뭐 올릴지 아니면 바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8,390원은 넘길 겁니다. 기다리시면 모양 잡고 넘겨요. 그 이상 갑니다. 이 종목은. 바로 이 오일선 먹는 거 보고 확실히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좀 전일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 당연히 실망을 했겠죠. 그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뭐 매수하셔서도 전일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때 방송을 했으니 이제 전일 이제 어째 보면 9일날 당일날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어버리니까 좀 약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역시나 한 이상거래 정도는 봐야 돼. 이렇게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이상거래 정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만약에 바로 정고점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정리하셔도 무리는 없죠. 왜냐면 바닥에서 매수하셨으니까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그런 다음에 다른 주도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은 한번 이제 신고가 나온 다음에 그대로 5일선 부분까지 밀었잖아요. 근데 딱히 문제는 없어요.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대체로 이젠 AP 시스템 또 반도체랑도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페로보스카이트 관련주도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선의 시스템하고 연동시키면 돼. 이 종목은.
선 시스템에 비해서 시세가 아예 안 나온 거죠. 선 시스템은 신고가 나온 뒤에 연달아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AP 시스템은 정체된 느낌이죠. 신고가 나온 다음에 정체된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신고가 나온 다음에 바로 밀었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음봉 나온 날이 맥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 또 바로 또 넘기면서 양봉 흐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또 민다 해도 상관없어요. 밀고 난 뒤에 모양 만들고 앞전 고점 돌파 또 넘기는 흐름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여기서 끝날 일 없어. 못해도 28,000원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이지노믹스는 역시야 저점 깨질 때부터 이제 진저점이 그러니까 진짜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깨트린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5일선까지 먹었으면 좋았는데 먹질 않고 끝나가지고 뭐 그 렉스트레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모양 잡은 다음에 다시 우상향 흐름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주는 전 매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나 로봇 뭐 이런 종목들 말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세가 들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셀트리온도 금일 소화 과정을 이렇게 좀 거치고 있지만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이제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갭상승이 나와서 일종의 음봉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없습니다. 추가 시세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27만 원 정도는 상방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흔들려도 그냥 무시하시고 끌고 가시면 돼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G2G바이오도 말 다 했죠. G2G바이오는 모양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 상단을 연달아서 넘기고 있죠. 특히 첫 번째 넘기는 게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하게 넘기는 흐름입니다. 위에 이제 추세 상단을 넘긴 다음에 여기서는 그 지지 라인은 실패했지만 여기서는 지지 라인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대량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강하게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 고점 107,700원도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세 번째 양봉이니까 뭐 음봉 살짝 음봉 모양을 만들고 뭐 목요일은 금요일 날 때도 날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일 날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이건 뭐 예상일 뿐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켜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에로코스도 역시나 전일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모양을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21선 하향 돌파하기 전에 재차 21선 바로 먹어줬죠. 민 다음에 먹어주고 또 5일선과 21선 또 먹어주는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된단 말이야. 17,000원 넘길 때까지는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수사인더스트리는 또 조정 흐름이 나왔어도 5일선 유지해줬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그동안 반등이 일정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해서 음봉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금일 또 소화 과정을 거쳤죠. 뭐 크게 나오지 않았어. G2 파워 빼고는 대체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나는 보성 파워텍이나 태강 이런 종목이 좋다고 보거든. 모양이 이뻐요. 보성 파워텍하고 태강은. 그래서 원래 금일 추천 종목을 원전주로 추천드려야 되나 보성 파워텍 아니면 보성 파워텍하고 태강을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좋아요. 보성 파워텍하고 태강은 좋다. 차트 베이스 자체가 잘 잡혀 있어서 좋고 그 보성 파워텍은 몇 퍼센트냐 신용. 그러니까 신용이 보성 파워텍은 크네. 그러니까 보성 파워텍보다는 태강 보는 게 맞겠다. 만약에 원전 관련주 좋아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BHI 같은 종목들 너무 많이 갔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런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들러는 원전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다면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G글로벌도 역시나 흐름 잘 타고 가고 있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끌고 가시면 돼. 이런 종목들 그냥 지금 상승 진행 중이거든.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상방 이제 슈팅 나올 때까지 한방 나올 때까지 그냥 끌고 가셔. 그게 문제 없으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3월 내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 3월 내로는 반응이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일단 에비오브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치 같은 경우도 재밌어요. 이 종목도 매우 재밌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이 상한가 고점은 넘기는 형태로 나왔죠. 근데 애초에 추세 상단서를 뭐 그거 보면 근데 애초에 이 종목은 추세 상단을 이미 확실히 여러 번 넘겼죠. 한 번 넘기고 일단 아래쪽에 두 번 넘기고 이제 세 번째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넘겼을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깨트리질 않고 넘긴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 내일 살짝 밀린 척 하다가 장대 한 봉을 다시 달면 이 종목은 새로운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19,720원이 지겨운 19,720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요일에 또 의도적으로 갭으로 뛴다고 밀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개미털이야. 전형적인 이제 개미털이고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봉일 때 1차적인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고 내일 양봉, 이 음봉 안에 양봉이 채워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 따라 붙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그때 앞전 고점 돌파는 무조건 넘겨요. 이 종목은 안 넘길 수가 없어요. 흐름상 모양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라뷰는 참 저는 이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4.82%까지 가다가 또 음봉망이 잡혔죠. 근데 이렇게 3음봉이 잡혔으니까 한번 내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빠지는 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근데 신규 상장주고 뭐 어차피 조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량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종목은 보혜수 물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보혜수 물량이 나오는 시기여서인지 몰라도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테라뷰는 일단 좀 지켜볼게요. 차트상으로 3음봉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하방 압력이 확대되다가 축소가 됐죠. 금일 같은 경우는 하락 압력이 작아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거래량 터트면서 양봉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죠.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지테크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야. 현대차와 1차 협력 업체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시총이 689억밖에 되지 않아. 실적은 좋아요. 그리고 실적 자체가 좋고 PBR도 0.3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0.3배인가 그럴 거야 아마. 1,500억. 아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600억이니까 0.3배 맞는 것 같은데 0.4, 0.4배 정도 되는구나. 대략 0.4배 정도 되네요. 그 실적은 굉장히 뭐 이번에도 역시나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1차 시세 이 차트 베이스 봤을 때 1차 상승일 때 대한 거래량 실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 없이 이 양봉을 그대로 올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악성 매물이 없다는 소리야. 적은 거량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악성 매물을 이때 다 흡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물량을 여기서 다 먹어버렸다는 소리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프들이 여기서 쉽게 적은 거량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일선 확실하게 먹는 모습이고 5일선 21선 넘기면서 5일선을 정확하게 안착하는 5일선과 21선 정확히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언제든지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매수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저평가 되어 있고 차트가 좋아서 제가 드린 게 커요. 그래서 이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음봉주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 오픈 엣지가 사실 장 초반에 이게 지금 렉스트레이드에서는 10% 이상 나왔단 말이야 갭으로. 근데 이제 장 출발일 때 7%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렉스트레이드는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오픈 엣지가 장 초반에 그 신고가가 나온 모습이고 여전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야. 이 종목이 그대로 전일 일정 부분 상승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좋게 봐요. 오히려 이런 시기 때가 또 맥점이 아닐까, 이렇게 맥점이 아닐까 싶거든. 만약에 내일 뭐 이렇게 시작한다면 다시 또 양음양으로 해가지고 양봉으로 해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혹시 음봉을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모양 잡고 상방으로 날릴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좀 민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5일선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음봉 모양을 만든 거다.
왜냐면 지수 때문에 너무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일선을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먹었는데, 이제 이격 때문에 오일선과 이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음봉 모양 만든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내일 보면 알겠지만 양봉으로 바로 달 수도 있어요. 뭐 AP 시스템도 그랬죠, 모양이. 그다음에 가온칩스를 저는 이렇게 밀렸을 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일정 상승 반납을 다 한 거죠, 이런 형태. 근데 모양이 이뻐요. 이 종목도 일단은 보시면 21선 무너뜨리다가 다시 살렸잖아,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만 만든 다음에 내일 양봉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양봉 나오고 다시 끌어올려도 할 말이 없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했어. 오픈 엣지가 신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갭상승 나오길래, 저도 이 코아시아는 또 이 갭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앞전 고점 돌파 바로 넘긴 거 아니야 했는데, 안 넘기고 음봉 모양 달더라고. 오픈 엣지 외에는 강한 종목이 없었어, 전에는. 그래서 아유, 금일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구나. 난 이게 음봉 모양 나오면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은 변화 없어. 왜냐면 전일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잖아. 절반 이하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양음양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종목이 뭐 바로 빠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다 비슷해. 이렇게 양봉 강하게 내비친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너뜨리냐? 제가 만약에 기관 외인 입장에서만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 무너뜨리면 그 회복시키기도 힘들어요. 또 따라붙는 애들이 있거든. 또 하면 개인 투자자에 싸다 생각해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요즘은 차트 잘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밀면 바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바로 진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애인들 입장에서는 무너뜨기보다는 이 위에 뭐 121선 부근이라든지 뭐 61선 부근이라든지 막 위에 있는 이런 5일선이나 61선 이런 중장기 이평선의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 여기서 지지대를 잡고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금일 뭐 이렇게 밀렸을 때 진입하셔서 뭐 조금 뭐 손해 중이다. 그래도 매도하면 안 되죠.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금일은 어쩌보면 이런 그다음 내가 반도체 좀 뭐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기회가 아니었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침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일 제가 정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서 좀 불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방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되나요? 만약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가온칩스를 사실 그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하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왔어요. 금일은 그냥 편하게 퓨리사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퓨리사 AI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나우아이비라는 종목이야.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 추천드린 다음에 재추천 또 드린 겁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이제 지금 부분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왔으나 그래도 진입을 해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 왜냐면 대장거래량 펼치면서 고가 돌파 나온 거잖아요. 앞전에 악성 매물을 다 먹어버린 형태로 고가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잡아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와이비 같은 경우는 2021년 일찌감치 프리오사 AI에 30억을 투자한 원조격 투자사죠. 그래서 사실 금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거는 맞지만 거의 23%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맞긴 해요.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는 시세가 들렀다고 보고 있고, 내일도 필요해서 AI 관련주들이 여튼 상한가 4개나 쳤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간 게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섹터 내에서도 전일 대장주가 다음날 시세가 들러온 후속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대장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자리가 부담 없는 자리라고 봐요.
내일 만약에 뭐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밑꼬리 잡고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양이 그래요. 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역시 프리우사 AI 관련주로 컴퍼니 K를 가져와봤어요. 컴퍼니 K는 일단은 프리우사 AI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야. 그래서 컴퍼니 K의 그 지분이 있는 업스테이지가 퓨리사 AI에 이제 어찌 보면 반도체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퓨리사 AI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연결고리가 가장 끈끈한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컴퍼니 K가 업스테이지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업스테이지와 퓨리사 AI 반도체가 AI가 이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같이 좀 협력하고 있는 끈끈한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퓨리사 AI와 이제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한가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 번. 그래서 금일 상승폭이 사실 상대론적으로는 좀 밋밋하다. 그래도 20% 이상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봐서 추천적으로 가져와 봤어요. 부담이 없는 자리야. 저 차트 베이스 봤을 때.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 직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상한가를 친 다음에 기니꼴 달았잖아. 그러니까 나중을 봤을 때는 위까지도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